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아리아리 특강 오늘부터는 한국어 문법을 주제로 몇 주 동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새 특강이죠. 네, 근데 몇 주인지는 지금 정하지를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부분이 그저 강사님이 그냥 마음대로 준비해 오시면 안 되고 네.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가 우리의 일반인 수준에서의 우리의 문법 네. 지식보다 약간 높은 우리의 문법 지식을 과연 높을까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선생님을 모시고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춘천교대 명예교수 리도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예. 춘천에서 직접 지금 올라오셨다고 그러셨죠? 어저께 춘천 일에서 갔다가 네네. 방송에 맞춰 오느라고 아, 예. 열심히 지금 사실 달려왔습니다. 춘천에 사시다가 이사를 하셨죠, 이제? 예, 예. 예, 서울로 그리고 춘천과 가까운 그런 곳으로 이사를 하셨죠. 예. 예,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어느 동네인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열차 타기 편한 곳이에요. 네. 그렇다면 용산역인가? 요새 용산이 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문법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선생님 소개를 저희가 뭐 간단하게 그래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춘천 교육대학교에서 국어교육을 하신 거죠? 예, 국어교육과에서 강의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는 퇴임을 하신 건가요? 퇴임했습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목소리나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얼굴이나 이게 얼굴 아니, 못 지금 얼굴이 안 보여드려서 보이니까 제가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들에게 아니, 근데 정말 젊어 보이셔요. 오늘 저기 교수님의 가방을 보고서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젊은이들이나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런 그런 가방. 가방을 딱 메고 오셨는데 네. 저거 좀 무거울 텐데 저걸 들고 메고 다니시죠. 그거 정년 퇴임하자마자 기념으로 산 거예요. 아, 오호. 그러셨구나. 교수 중에는 그 가방 매지 않았어요. 네. 아, 그러고 저는 못 그러네. 봤어요. 퇴임하면서 가방 매기 시작했습니다. 네. 요즘 근데 제 주변 친구 교수들은 다 그렇게 가방 저런 가죽 가방 네. 매는 거 네. 그렇게 다들 메고 다니는데 남자분들은 좀 큰 가방을 많이 매잖아요. 거기에 뭐 책도 넣고 노트북도 넣고 네. 예, 왜 이렇게 무거운 거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 저는. 저는 그냥 가벼운 거 찰싹 달라붙는 네. 그런 걸 메고 다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사소한 이야기들로 이게 물론 삶의 중심이긴 하지만 이걸로 모든 걸 저기 할 수가 없 시간을 좀 보낼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퇴임을 하셨지만 또 저기 강의도 좀 가끔씩 하시는 거죠. 강의도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만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네, 다른 학교 일을 하느라고. 학회일이나 또 한글학회 이사시죠? 예. 한글학회를 예전에 또 한글학회에서 활동을 아주 중심적으로 하셨었고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데 또 이렇게 특강을 맡아주셨어요. 자, 그래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문법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문법 이러면은 사실 사람들이 네. 아우 머리 아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피하죠.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어떠고 이러면은 듣다가도 그냥 그냥 흘려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말 문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외국어 배울 때는 문법을 통해서 배우는 네. 그러니까 성인일 경우에 네. 문법을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네, 들은 적이 네. 있어요. 사실 네. 여부는 모르겠는데 실험 결과 그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그거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현지에 가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규칙을 우리나라 좀 같은 데서 알면, 하는데 네.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외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말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쭉 하는데 네. 한국어는 이제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늘상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지고 엄마, 아빠, 뭐부터 시작 이렇게 해서 쭉 왔기 때문에 문법이라는 거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외국어라고 하셨는데 네.
뭐 이건 한국 사람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데 네.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문법도 모르고 알게 네. 된 언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배운다고 말할 수 그것도 없는 없죠. 거죠. 네. 저절로 알게 되는 네. 거죠. 오히려 습득한다고 얘기하는 예, 경우도 습득한 많아요. 말도 네. 그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면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뭐 네. 인종과 관계없이 네. 아주 본능에 가까운 능력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본능은 아니지만은 뭐 본능이라 해도 가히 뭐 틀리지 않을.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언어 본능이라 그래요. 아, 본능. 그렇잖아요. 네. 사람이 태어날 때 숨 쉬는 거 배우지 않고 네. 먹는 거 배우지 않고 다 숨 쉬고 네. 먹듯이 네. 맞아요. 말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어느 때가 되면 배우게 된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 그 숨쉬기를 그냥 저절로 하게 되고 하듯이. 음식을 저절로 먹듯이. 그래서 그 어떤 언어학자는 그걸 언어 본능이라 했는데 네. 언어 본능은 누구나 다 규정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대단한 언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네. 이 본능이 무한한 게 아니고 네. 이 어떤 사람이든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최초의 언어에서만 그 언어 본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최초의 언어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최초가 2개, 3개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동시에. 그러나 네. 대개는 하나죠. 뭐 네. 엄마 아빠가 다른 되게- 말을 쓰고 있는 경우도 그렇죠. 있으니까. 대개 어머니, 아버지가 쓰는 말. 네. 그걸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알게 된 그 언어를 사람들은 평생,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 언어를 쓰면서 이제 네. 자기 생활을 하고 네. 이제 생활을 마감하는데 하고, 네. 그렇게 알게 된 그 언어를 모어라 그래, 모어. 뭐 우와. 그렇죠. 어머니 모. 네. 네. 그러니까 이 모어는 아무런 노력 없이 배우는 거예요. 네. 귀가 정상으로 트이고 뭐 구강 구조에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의 네. 사람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소리를 네. 듣고. 네. 그러니까 그걸 모어라 하는데 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국어라 그래요. 아, 모국어. 이거 일본 말투 아니에요? 예, 모국어 일본에서 하는 만든? 모국어라는 건 아니고 모어. 예, 뭐라고 하는 게 모어. 어머니 말. 네. 그 어머니 말인데 그 대단한 언어 본능이라 할 정도의 그 능력은 모어를 습득하는데 다 소진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평생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2 언어, 제3의 언어를 배울 때는 그 이름 말하는 외국어죠. 네. 외국어를 습득할 때는 완전히 피나는 노력과 학습이 있어야만이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어는 저절로 습득되는 건데 외국어는 우리만이 아니라 네, 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외국어는 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대략 아주 어릴 때까지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 언어 본능이라는 그 네. 능력은 대개 7, 8살이 되면 거의 뭐 70, 80%그 능력이 이제 발휘되는 거예요. 그 이제 완성되고 대개 10대에서 네. 그는 완성되고 네. 대개 이제 3살, 4살 때부터 발휘되는 거죠. 그렇죠. 네. 3살, 8살, 그렇구나. 10대에서 되면 그 한 가지 언어에 대한 그 구사 능력은 거의 네. 100%에 가까이 네.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평생 이제 그 말을 하는데 그게 뭐 2살에 뭐 7살에 배우든 10살에 배우든 네. 그 언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는 네. 외국어는 네. 다 그런 이제 다 어렵죠. 그러니까. 학습과 노력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이제 하게 투입량이 되는 얼마나 거죠. 크냐에 따라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예. 되는 식이고 보통 근데 근데 이제 외국어 습득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는 뭐 성인 돼서 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이런 말을 얘기도 이어가면 네. 누구나 뭐를 습득할 때는 네. 무슨 문법이나 규칙을 알고 습득하는 게 아니죠. 네. 본능으로 습득, 아까 네, 본능으로 네. 습득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제2 언어, 제3언어 모국어를 습득할 때는 외국어. 외국어를 제일에서. 외국어를 습득할 때는 네. 어떤 일정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습득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일정한 규칙을 알고 네. 배워가는 학습해 나가는 것이 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아까 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습득 과정과 외국어 습득 과정은 좀 다르다. 많이 다르다. 아, 네. 많이 그러니까, 다르겠죠, 진짜. 예. 외국어 습득 과정에는 문법이 필요하고 뭐 습득 과정에는 필요하지 않은데 네. 그럼 우리에게 한국어는 뭐인데 네. 한국어에 관한 문법을 알아야 되느냐 아, 그렇구나. 이런 문제가 되는데 네. 말은 습득할 때는 한국어를 습득할 때는 아무 규칙 없이 모르고 습득했지만은 맞아요. 이제 우리 한국어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모어니까 그렇죠. 이 모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문화재들이 있잖아요. 예. 네. 네. 그 문화재를 공부하는 게 문화재 몰라도 되는데 그거 왜 아, 공부하는 거냐? 알아야 되는 거냐? 왜 교육이 필요하냐?
그렇죠. 똑같은 거죠. 문화재에 우리 대해서 우리 많이 알게 것이니까, 되면 우리 것이니까. 네. 우리 문화의 깊은 저기를 속사를 좀 더 볼 수 그렇죠. 있고. 속사를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보다 좀 알고 보는 것.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외국의 다른 문화와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럼 삶이 훨씬 더 향기로워지고. 그렇죠. 네, 뭐 그런 거죠. 우리 말도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말의 문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근데 선생님 아까 모어 또 외국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법이란 말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법에 맞게 써라. 그래. 근데 또 그게 말씀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말 한자로 저기 하면 말씀어의 법법자. 그 문법은 그럴문의 법법자. 그러면 우리가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법이라고 하는 게 보통 맞을 것 같은데. 그럴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글자로 쓰여진 것. 거기 글하고 월은 또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다 마찬가지죠. 네. 어법과 문법이란 두 용어 네. 가운데 네. 더 친숙한 건 어느 거예요? 저 사실은 친숙한 건 어법. 아니 어른들 많이 들었냐고 말이지. 많이 들어왔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어법을 많이 들었나 저는 접했나 문법을 많이 들었어요. 들었어요. 다 문법일 거예요. 네. 어법이라 말은 많이 들었 문법이란 많이 들었는데 네. 지금 보면 법은 똑같은 법이고 네. 뭐 본이다. 네. 뭐 규칙이다. 네. 뭐 질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법은. 그러면 글자 그대로 풀면 어법은 말의 본이고 네. 문법은 글의 본인데 네. 네. 문법이란 말이 더 친숙하단 말은 글로 쓸 때는 뭐 법칙을 많이 따졌는데 네. 어법 네. 덜 친숙하다는 것은 말을 할 때는 법을 별로 따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는데 또 문법은 학술 용어예요. 언어학적인 학술 용어로는 문법인데 네. 어법은 학술 용어는 아니에요. 어법이라는 말을 쓰겠는데 학술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런데 이제 그 풀 때 지금 문법을 아까 글 쓰는 법이라고 그랬나요? 글쎄 뭐 그럴 문자니까 네. 글 쓰는 것과 관련된 그런 법으로 그냥 직역을 하면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문자상으로 직역을 하면 어법은 네. 말의 법칙, 말의 규칙, 말의 본이고 문법은 글의 법칙, 뭐 글의 규칙이 되거든요. 네. 어느 것이 더 포괄적입니까? 말의 법. 말의 법칙이 훨씬 더 포괄적이죠. 네. 그럴 것 포괄적인 같아요. 그렇죠. 말. 네. 근데 그 이제 어법은 이제 그런 의미로 쓴 건데 네. 학술 용어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말은 뭐 세상 말이 다 그런데 말은 여러 그 층위로 이루어진 조직체거든요. 네. 가장 작은 단위 그 집짓기 하듯이 예. 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벽돌 뭐 기둥 세우고 해서 집이 되듯이 네. 그러니까 말에서 가장 작은 이제 단위는 이 소리죠. 소리. 소리. 우리가 말하는 음성, 자음, 모음, 음절하는 거고 네. 그것만으로 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모여서 이제 예를 들어 단어가 되고 또 단어가 모여서 문이 되고 단락이 되고 이렇게 이제 말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 각각 언어는 그런 작은 층이가 모인 조직체예요. 네. 그러니까 말의 본이라고 한다면 어법을 말의 본이라고 푼다면 그 각각 층이마다 본이 있는 거예요. 그 각각의 층에는 성질이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질 때도 추춧돌은 돌이고 그렇죠. 기둥은 나무고 네. 성질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게 모여가지고 집이 되듯이 네. 그 소리라는 층과 예를 들면 단어라는 층은 성질이 매우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 소리는 소리대로의 본이 있고 단어는 다르대로의 본이 있고 네네. 문에는 문대로의 본이 있고 단락은 단락대로의 본이 있고 다 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법이라고 한다면 그 각각 뭐 소리의 본, 네. 낱말의 본, 문장 센텐스의 본, 네. 뭐 이 단락의 본, 이 각각의 본을 어법이라 할 수도 있고 네. 그 각각의 본을 다 모은 총체적인 그 본의 전체를 어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법인데 문법은 이제 우리가 잘못하는데 많은 한국인이 잘못하는 게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문 할 때 그게 글이란 말이에요. 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글의 본으로 푼단 말이에요. 네. 그건 직역하면 다 그렇게 예, 됩니까? 직인데 그 문법 할 때 그 문은 그 글이란 어원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지금 통용대으로 볼 때는 문법 할 때 문은 그 글이란 뜻이 아니고 글이란 뜻이 아니고 글의 본이 아니고 사실은 문장.
센텐스. 센텐스. 네. 센텐스의 본이에요. 그래 문장을 짜는 규칙이에요. 문장을 짜는 규칙. 문장을 짜는 법칙, 문장에 네. 내재하는 질서. 네. 이게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법할 때 문은 문장의 문이. 그러니까 이제 난 문장이란 말은 싫어하는데 잘못된 건데 그냥 문이에요, 문. 우리가 서술문, 네네. 의문문, 네. 네. 명령문 할 때 그 문이에요. 그 네. 말로 되든 글로 되든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그 문에 대한 걸 얘기를 예, 하시는 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원래는 문이라 했는데 이제 네. 학교에서부터 문장이라 하는 까닭은 뭔가 하면 그냥 문하면 네. 이 출입문 할 때 문. 어. 그거다가 혼동될까 봐서 필요 없이 장을 붙여가지고 문장 그러는 게 잘못된 용어죠. 아, 그 옛날에 예. 1930년대인가 뭐 이태준의 문장 강화론인가. 그렇죠. 네. 거기서 처음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문장 지금 얘기가. 그 문장 강화할 때 문장. 예. 그럼 예를 들어 이태백은 뭐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다 할 때 문장가, 아, 예, 문장가. 쓰잖아요. 예. 네, 네. 그럴 때 그 문장이란 말이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센텐스 문장이란 뜻이 아니고 아, 그것도 다른 거예요? 아, 글 텍스트. 짓는 사람. 텍스트. 아, 글, 그건 우리가 또 보통 네, 말하는 네. 글 텍스트. 네. 한 편의 시, 예, 한 편의 소설, 음. 한 편의 완성된 글을 가리키는 그게 문장이에요. 원래 문장은 그런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문장강 할 때 문장도 그 센텐스를 잘 짓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편에 뭐 그게 글을 잘 쓰느냐. 논설물이든 네네. 뭐 어떤 실용물이든 자기 소개글이든 시든 소설이든 그 글 짓는 것을 설명한 그 풀이한 책이 문장 강화거든요. 아, 그 그렇구나. 문장이 그런 뜻이고 네. 이태백도 최고의 문장가다 할 때 그 문장도 센텐스 잘 짓는 물론 센텐스는 잘 지어야 그 글이 좋은 글이 되겠지만은 예, 예. 그 우리 흔히 말하는 텍스트를 문장이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센텐스를 문장 원래는 아까 두 개가 그럼 한자는 같은 한자. 예 아까 겠죠? 글을 그랬잖아요. 글을 네. 글을. 그럴. 그러니까 30년대까지도 글을 문 있죠. 네. 네. 그 문장은 네. 우리가 말하는 센텐스는 네. 글을 그랬어요. 글을. 그냥 글월. 글월. 글을은 나는 집에 갑니다. 네. 오늘 날씨가 따뜻하다. 네. 이 하나의 센텐스를 글을 그랬단 말이에요. 글월. 그러니까 지금 글이 했으면 좋은데 그게 너무 오래돼 버린 거예요. 그래 그건 문이고 우리가 서술문 그러지 서술 문장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의문 문장 하지 않지. 네, 네. 의문 문 그래. 그러니까 네. 그 문인데 지금 살려 쓴다면 뭐 거의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을 글월. 센텐스를 문장이라 하다 보니까 텍스트란 말을 나타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 텍스트를 문장이라 해야 되는데. 예. 그 먹어버렸네. 그게. 그러니까 그 문장을 저 자리에 써버렸기 때문에 그 텍스트는 번역하지 못하고 그냥 텍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쩔 수 안타까워요. 없이 그렇게 텍스트를 오히려 쓸 수밖에 텍스트를 없네. 문장이라고 하고 그렇죠. 네. 그 지금 문장이라고 쓰고 센텐스를. 있는 문을 센텐스를 글월. 우리가 글월이라고 했으면 네. 예. 근데 이게 그 용어가 이렇게 저기 된 거는 또 그 초창기에 그러면 이런 문법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혹시 그거하고 관계 있나요? 예전에 그 문법 용어 파동 그것하고 관계 있죠.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제 기억으로 아마 1963년인가 그때 일어난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어 관련된 그 문법 용어를 우리말 토박이 말로 해서 이렇게 품사 이런 것들 그걸 만들 거냐? 예를 들면 뭐 이름씨, 예. 뭐 그다음에 움직시 움직시.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뭐 명사, 동사 이런 걸로 할 거냐? 네. 그때 그런 논쟁에서 한자어로 하는 파가 이긴 걸로 제가 이제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근데 이 관계가 좀 있는 건가 그 관계 보죠, 있죠. 그때?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명사로 할 거냐, 네. 이름시로 갈 거냐, 네네. 그것이 그 논쟁의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예, 그러게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건 이제 좀 그 앞에 그런 논쟁을, 그건 교육부에서 이제 그런 방향을 예, 정해서 예, 한 예.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문교부죠. 그 문교부에서 그리 했던 이유는 그 전까지는 그 우리 지금 말하는 문법 교과서가 검인정이었어요. 아, 예. 쓰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책 이름도 네. 문법이라 한 사람도 있고 말본이라 한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저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다르니까 고등학교에서 입시 지도할 때 그 학생이 어느 학교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학교 교수가 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충분히 저기 이해가 되네요. 뭐 북대학 지원할 학생은 북대학 교수가 쓴 문법 문법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시험 문제를 꼭 그런 식으로 냈단 말이에요. 남대학은 그 책으로 공부해야만이 답을 쉽게 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저희 서대학 갈 사람은 서대학 출신 교수가 쓴 문법 교과서를 공부를 해야만이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해. 그때는 요즘 뭐 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한 게 아니고 대학마다 별도의 시험을 볼 때니까 대학마다 문제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 지도를 할 수가 없다. 이거 좀 하나 통일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제 현실적 요구가 있었고 그걸 교육부에서 받아 들어가지고 그럼 하나로 통일해 보자. 이래서 시작됐던 건데 그러니까 품사 분류도 다르고 뭐 그 내용도 좀 다르고 그 이제 명칭도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명칭만 기억하고 있죠. 예. 그래야 되는데 깊이 알지 못하니까. 어쨌든 그때 이제 토박이 용어를 쓰던 필자들은 예를 들면 뭐 이제 쳔베스냉이나 이런 계통의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이 센텐스도 그래서 월이라고 했구나. 월이 그러면 그 센텐스라는 개념이죠. 현재 문장. 예, 그러니까 그 흔히 한자식으로 말하면 서술문을 배품월, 명령문을 시킴월. 그건 좀 마음에 착 드네. 의문문을 물음월. 그 아까 그 이제 이 논쟁이 붙었을 때 이 토박이 말 용어로 선택이 됐다면 지금 문장이란 말을 월로 쓰고 있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라는 개념이 나중에 새로 들어왔을 때 이 텍스트를 문장으로 번역했으면 딱 좋은 거죠. 그러네요. 그랬으면 혹시 그게 그래도 참 그때 말본이라고 했다 그러셨죠. 저는 갑자기 또 월본 생각이 나가지고 생각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리하자면 어법은 우리 말대로 글자 그대로 풀면 말의 본인데 그 말을 번역해서 처음에 글이 썼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 어법이라 번역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문법이라 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그냥 문법이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머를 문법이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법이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용어는 문법이라고 하면서 용어는 문법이라고 쓰면서 그 안에 담는 내용은 서양에서 말하는 그래머 내용만 담는 게 아니라 본래 말하는 문법의 내용만 담는 게 아니라 그 담는 내용이 엄청 뒤죽박죽 커져버린 거예요. 그 여기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아까 영어 시간에 뭐 문법 배우다 그랬잖아요. 영어 시간에 우리가 이 문법 배울 때 그때 주로 들은 내용이 뭐였어요? 명사로 시작하죠, 일단. 뭐 그런 게 했죠. 뭐 주어 동사.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때 그 공부했던 게 성문 종합 영어 뭐 이런 건데 그게 다 일본에서 나온 그 영어 문법 책을 그 일본에서 나온 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그대로 들여다가 약간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들어서 원래 영문법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죠. 근데 진짜 이야기가 많이 번지면 너무 이야기 안 되니까. 뭔가 하면 그 일본 사람이 했던 뭐 셰익스피어에서 했던 그 문법 책에 나온 내용은 지금 명산이 뭐 그런 등등 했잖아요. 그렇죠. 그 문법 책에는 뭔가 하면 발음 이런 건 안 나왔어요. 네, 맞아요. 맞아. 철자 뭐 이런 건 안 나오고. 그거는 다로 해가지고 이제 그 특별히 난을 만들어서 이리 했지. 그거는 문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양에서 원래 말하는 그 그래머라고 번역하는 그 문법은 그런 발음이니 이 철자니 이런 거는 문법의 범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과서면 그런 게 아니라 학자들 중에도 심지어 용어는 문법이란 용어를 쓰면서 그 안에 담는 내용은 전통적인 의미의 서양에서 언어에서 말하는 그 문법 내용만 담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혼란이 더 생긴 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말의 본, 소리의 본, 낱말의 본, 뭐 단락의 본, 이런 모든 영역의 본, 그 어법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말의 본을 내용에 담아가지고 그걸 문법이라 그러니까 더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럼 문법은 뭐냐? 그 여러 층의 본 가운데 아까 말한 월의 규칙만 문법인데 영어는 그 문법을 쓰면서 거기에 담는 내용이 매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문법 교과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까 그 문법을 네. 어려워하고 싫어한다 그랬는데 네. 그 문법을 지금 교과서에는 그런 게 뒤에 그래서 내가 그 가정 한번 보시면 네네. 저걸 아니 요거 그 있죠. 책. 예. 네. 책에 있는 그 내가 두 가지를 그 책을 가져오고 했거든요.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해 오셨어요. 그 그래요? 85년도 연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네. 85년도 큰 제목만 한번 읽어보셔도 아, 돼요. 네. 큰 크게 거만 빨리- 총설이 네. 있고 네. 두 번째 단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네. 네 번째 말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있죠. 있습니다. 단어 그 문장 말소리. 이게 네. 85년도 고등학교 지금 현재 고등학교 문법책은 국가에서 편찬한 단 유일본이에요. 아. 교과서 이제 지금은 다 검정본도 없고 국가에서 편찬한 유일본이거든요. 유일본 교과서가 지금 말한 대로 단어 85년도 파는 단어, 문장 그리고 순서가 말소리가 뒤에 있어. 이것만 문법 교과서에 담았는데 근데 네. 요 중에서도 전통적인 언어학에서 말하는 문법의 내용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은 말소리예요. 말소리는 문법이 네. 아니고 다른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순서를 음성학 쪽이. 뒤쪽에 붙여서 뒤에다 부록처럼 네. 말소리를 뒤에 붙여놓고 네, 중심은 네. 단어와 문장. 문장으로 이게 네. 문법 범주인 거예요. 네. 85년판은 그랬는데 아주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간단하고 예, 예. 눈에 딱 잘 들어오게 예. 되어 있네요. 근데 그 이제 저 근데 96년도 교과서는요. 음. 첫 번째 언어와 국어, 두 번째 말소리, 세 번째 단어, 네 번째 문장, 다섯 번째 의미, 여섯 번째 이야기, 일곱 번째 바른 언어 생활, 여덟 번째 표준어와 맞춤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이게 돼버린 거예요. 언어 전반에 복잡합니다. 대해서, 국어 전반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 생활 모두를 통틀어서 집어넣어놓고 네. 그 알짜배기들만 네. 딱딱 뽑아가지고 해요. 예, 교과서 명칭, 교과 명칭, 교과서 명칭은 문법 이런 문법. 거예요. 문법으로 된 거. 이는 언어학에서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아, 그러네. 그래서 이는 편의상 이랬다고 할 수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러니까 너무 체계를 벗어나 버린 그래요? 이게 아쉬운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개념 정립에 네, 네. 많은 영향을 네. 미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해나갈 문법 이야기에는 어떤 것으로 좀 구성할 수 있을 건지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짚어가면서 약간씩 우리 이야기의 얼개를 짜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재미있으려고 막 했는데 끝나는 근데 시간이 어쩔 수 없어요.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 네. 다시 들으셔야죠. 다 끝난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 문화연대였습니다.